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제네바 모터쇼에 가서 기아차 디자이너 그레고리 기욤 그리고 현대차 디자이너 총괄과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만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기아차 엠블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거 잠깐 보시죠. Already changed it. Yes, the logo here, because it's a show car, Yeah. it is because it's not a production car yet. And actually, I like this one. So You like it, this one? Well, if you like it, I will report this, and we have a good chat. No, I mean this is also interesting to see how people react to this. Also, Korean people want to change that. So A really good feedback to Korean. he Wonderful. likes the badge. Yeah, yeah. Please change it, please. On the concept car, you can allow yourself a little bit more freedom. Yeah. One step away from the corporate rule book. So far, it's reacting very positively Yeah, to the very logo. positive. So Yeah, it that's does the right. brand good. It helps to revive, to juvenate a little bit. So we're hoping that you guys react all like that. Yeah. It will help us. 보셨죠? 뭔가 좀 열린 결말 같은 거죠. 언론 인터뷰에 대한 트레이닝이 워낙 잘 돼 있으셔서 함부로 누구나 다 하는 얘기도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기아차 엠블렘이 정말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근거로 특허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기아차 새로운 엠블럼이 키프리스에 등록이 됐다, 요걸 들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지난달 19일에 정말로 기아차 로고가 새로 등록됐거든요. 제가 제네바 모터쇼에서 얘기 나눴던 그 이미진 바이 기아에 있던 그 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보도하는 매체도 생기고 사실 그럴만 하죠. 아니 이거 굳이 쓸 거 아니면 뭐하러 특허청에 등록까지 했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기아차 로고가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허나 상표권 등록은 사실 방어적인 이유거나 보안을 이유로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K 시리즈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K 시리즈 보면 K3 있고 K5 있고 K7, K9 이렇게 네 가지 있잖아요. 근데 특허청에 등록된 걸 보면 K1, K2, K2? K4, K6, K8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이게 진짜 이 차들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걸 다른 사람이 등록해서 혼동을 주는 거, 이런 거 좀 막아야 되고, 혹시라도 미래에 만에 하나 K8이나 K6 이런 게 나올 거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미리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사제 기아차 엠블럼이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똑똑하다 이분들. 이거 사업 수완이 대단한데 나 같아도 하나 사고 싶다. 이건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거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에 걸리잖아. 이거 못 팔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상표권에 등록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고, 상표권을 딴 사람이 먼저 등록해 버리면 기아차가 나중에 이거하고 비슷한 로고로 정말 바꾸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에이, 그럴 일이 있겠어. 그 디자인을 벌써 했고 딴 사람이 상표권 등록한다고 그게 그럴 일이 있겠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최초로 전화기 발명했던 그레이엄 벨 선생님, 그 벨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전화기의 창시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그분이 창시자가 아니에요. 창시자는 이분이죠. 이분이 그걸 베낀 거예요. 베낀 게 정말 노골적으로 베꼈어. 특허 문서를 그대로 이제 표절을 해서 자기가 먼저 특허를 내버렸습니다. 특허 안 낸 사람은 결국에 그 특허권을 다 뺏겼어요. 나중에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는 안 그래도 그런 것에 송사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기아차의 상징 하면 뭐겠어요? 네, 그쵸. 타이거 노즈 그릴이 기아차의 어떤 변화의 상징 같은 건데, 그 타이거 노즈 그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실 그거 내가 디자인한 거다. 그리고 현대차가 디자인 공모전을 할 때 그때 냈던 디자인을 그때 무시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기아차가 슬쩍 베껴서 내놓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이건 베낀 게 아니다 이렇게 판결까지 났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기아차가 굉장히 욕먹는 일이 있었죠. 네, 그런 저런 이유로 기아차가 미리 등록해 놨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모하비 로고, 스팅어 로고 이런 것처럼 전기차용 로고로 따로 분리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물론 이 로고가 정말로 기아차 전체 엠블럼으로 사용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기아차는 사실 엠블럼이랄 게 없습니다. 별로 꾸밈 없이 그냥 글씨만 KIA 쓰고 동그라미 친 거잖아요. 그게 뭐야? 가만 보면 유명한 소매 브랜드 중에서 엠블럼의 회사 이름을 영어 철자 그대로 쓴다. 요즘은 오히려 이런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브랜드 보면 엠블럼 없이 글씨만 쓰는 브랜드 뭐 있어요? 지프. 지프 있지. 지프 있지. 지프 딱. 또 뭐 있지?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엠블럼을 갖고 있다. 기아만 자기 엠블럼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 남들 다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엠블럼 없이 그냥 글자로만 간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게 오히려 멋있을 수 있죠. 그 글씨를 잘 이용해서 뭔가 디자인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상황이 좀 달랐어요. 뭐 토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뭐 여러 브랜드들이 글씨를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점점 엠블럼이나 아이콘을 활용하는 건 자동차뿐이 아니에요. 모든 소매 브랜드들의 어떤 공통적인 추세입니다. 요즘은 거기 얼마 안 되는 그 글자 있는 것까지도 완전히 없애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못 믿겠다고요? 그럴 리가 있냐고. 요즘 기업들이 차 팔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완전 오산입니다. 자동차 회사들 아니면 뭐 테슬라 계속 적자 보다가 요즘 조금 흑자 보고 있잖아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투자자들한테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서쪽에 있는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어로 써 있으면 미국 사람들 볼 때 오히려 글로벌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요즘은 무슨 요즘 미국 안방 장사 갖고 되겠냐? 저 아시아에 저 봐라. 아시아에 일본 있지, 중국 있지, 한국 있지. 야, 거기 들어가야지 우리가 진짜 글로벌 기업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요즘 회사 이름들은 주로 영어로 이렇게 막 뭐 거창하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아주 짧은 글씨,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아이콘 하나 이렇게 있어요. 뭐 스타벅스만 봐도 어지간하면 사이렌 얼굴만 달랑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애플도 애플이랑 글씨 안 씁니다. 그냥 사과만 달랑 있죠. 유명한 소매 체인 타겟, 여기도 요즘은 가보면 글씨가 없고 동그라미만 딱 있습니다. 구글은 G 이렇게 있죠. 아마존은 A, 그리고 썩소 로고 딱 있잖아요. 썩소 아닌가? 아무튼 그런 거 있죠. 요건 혹시 뭔지 아세요? 요즘 미국 가면 곳곳에 이런 로고가 있어요. 진짜 황당하죠. 동그라미 2개 있고 이게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러는데 이거 마스터카드입니다. 공백이 이만큼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 2개 달랑 있어. 맥도날드 이것도 바뀌었죠. 이 매장 사진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작년에 이게 시카고에서 열린 맥도날드 플래그십 매장입니다. 무슨 살다 무슨 햄버거집에 플래그십 매장이 다 있어 이럴 텐데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무슨 애플 스토어처럼 바꿨어. 안에 가면 무슨 스티브 잡스 형이 막 이렇게 터틀넥 입고 햄버거 막 만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여기가 햄버거 가게다 라는 거죠. 앞으로는 맥도날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약간 미래의 맥도날드 이미지 매장입니다. 이 매장 보면 엄청나게 큰 맥도날드지만 맥도날드라고 써있는 글씨가 없어요. 맥도날드 이름을 쓰면 좀 촌스럽다 이거지. 사실 맥도날드라는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맥도날드 퍼니펀 이야이야오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대신에 뭐가 있냐? 그냥 노란색 M자가 있죠. 이걸 골든 아치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맥도날드 상징이잖아요. 이거 거의 최초의 맥도날드부터 있었어요. 영화 파운더에 나오죠.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 자동차 문화가 엄청나게 흥했거든요. 모터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막 보급되는 시절. 그래서 가게들이 자동차를 달리다가 옆에 눈길이 딱 가게끔 만들어 놓도록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구조물 아니면 뭐 엄청나게 큰 캐릭터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맥도날드가 공식적인 1호점을 지으면서 골든 아치스라는 애칭을 갖게 된 거죠. 그럼 다른 브랜드, 또 미국에서 톱 브랜드 뭐 있죠? 나이키. 나이키라는 글씨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거 아셨어요? 원래 나이키라고 써 있었는데 이게 95년부터는 나이키라는 글씨가 없대요. 나이키 공식적으로는 로고를 쓰지 않고
나이키 글씨는 뭔가 복고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럴 때만 한 번씩 디자인 요소로 쓴다고 해요. 그 나이키 그거의 이름이 스우시예요. 스우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휙 하는 거죠. 휙. 동사라고 하대. 그러니까 동사니까 이게 휙 하고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 로고가 31조짜리래. 우리나라 돈 31조 원이래. 야, 너무하지 않냐? 이게 니케 여신 날개를 형상화한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 가보신 분들 아마 이거 보시면서 니케 여신 딱 서 있는 거 보면서 아주 숨이 막 턱 멎는 느낌? 숨이 막 팍 막히는 느낌 같은 거 받으셨을 텐데, 계단 위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게 니케 동상, 아, 맞아. 그러네. 르브르 박물관 저 끝에 계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걸어가다가 저기 니케다 그러고 한참 가고 계단을 한참 올라가다 보면 숨이 헐떡헐떡 하면서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니케라서 나이키가 아니라 니케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니케라고 발음하는 건 이태리어고, 전 세계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르브르 박물관이잖아요. 여기도 니케라고 안 하고 나이키라고 해요. 니케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같은 곳에 있는 신이 그리스 쪽에서도 신화에 있고 로마 쪽에서도 신화에 있거든요. 그리스 쪽에서는 니케라고 발음하는데 로마 신화 쪽에서는 빅토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나이키가 아니라 빅토리가 될 뻔했어. 빅토리라 그러면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빅토리 브랜드 꽤 있는데, 오토바이도 빅토리 있고 되게 많은데,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다. 빅토리도 괜찮은 브랜드지만 나이키가 우리한테는 조금 더 와닿긴 하네요. 이 상표는 나이키 여신에서 왔다는 건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잘 보면 이게 요거랑 비슷하다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대보면 어디도 안 비슷해. 어떤 사람은 이걸 옆으로 돌리면 된다는데, 옆으로 돌리면 니은자지 저게 어떻게 나이키자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닮은 걸 금방 봐도 아실 거예요. 사실 처음 나이키 로고를 만들 때는 나이키 창립자 필 나이트가 뭐 요구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줘. 두 번째, 아디다스랑 완전히 다르게 해줘. 이렇게 했대요. 그때 당시 1등은 아디다스였으니까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캐롤 데이비슨이라는 아줌마가 대학생 때 만든 건데요. 만들 때 한 35달러, 4만원 받고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갖고 이 데이비슨이 좀만 더 바꾸고 싶은데요 이랬더니, 이거 시간당 2달러씩 돈 내야 되는데 그냥 해, 그냥 괜찮아 이래서 지금 나이키 로고가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31조 원짜리 로고가 된 거죠. 뭐 35불에 정말 땡쳤냐? 그럼 그 할머니는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 캐롤 데이비슨에게 스톡 옵션을 줬대요. 500주 줬는데, 그때 500주를 줬는데 그게 뭐 증자다 뭐다 해서 8,000주가 됐대요. 우리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 하나 디자인으로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간 그런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교훈은 뭘까요? 한때는 형편없는 로고라도 성공하고 나면 대박의 아이콘이 된다는 거죠. 진짜 멋진 로고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뭐 이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남들하고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독특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회사 브랜드를 잘 만들면 그게 진짜 멋진 로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글씨를 다 없애는 거, 이게 다 뭔가요? 사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색깔만 나와도 이건 네이버구나, 이건 카카오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거, 이건 뭐 굉장한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한때 기아차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워낙 인지도가 낮았죠. 만약 로고만 만들어 붙이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솔직담백하게 KIA 이렇게 세 글자를 새겨 놓는 게 기아 브랜드를 알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아차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 미국, 유럽에서도 워낙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세계 주요 시장에서 기아차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여유롭게 로고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에 붙은 배지부터 바꾸고 나머지는 차차 바꿔도 됩니다. 시점도 너무나 좋아요. 요즘은 전기차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로 변화되는 급변기잖아요. 기아차가 1944년에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75주년 기념으로 화석연료로 달리던 75주년, 그리고 디지털로 달리는 또 다른 75년, 이렇게 또
엠블럼을 착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요? 단순히 제조회사가 아니라 서비스회사로 거듭난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주제 넘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너무 불편하게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